주동훈 매일경제기자와 함께하는 인뉴욕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네, 맞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좋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참 주말이 보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미국 산업계 발목을 잡고 있던 악재들 하나씩 자리를 좀 잡아가나 하는 생각도 좀 요즘 듭니다. 자, 주말에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선 미국 완성차 업계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릴 텐데요. 포드에 이어서 스텔란티스까지 UAW 노조 측과 이야기가 좀 풀려가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GM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파업 타결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드디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파업 이슈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나온 소식은 바로 스텔란티스와의 파업 타결 소식이 들려들었습니다. 자, 임금을 25% 올리는 정도로 해서 잘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기업까지 이제 파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과연 GM의 파업 타결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8일 날 스텔란티스와 노조 측의 파업 타결 그리고 협상이 끝이 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 4만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현장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년까지 약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수당과 그리고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크 스튜어트 스텔란티스 북미 최고 운영 책임자 CEO죠. 이분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여러 고용인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에 앞서 3일 전이었죠. 바로 25일 날 포드와의 잠정적인 합의를 마무리했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포드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어서 스텔란티스까지 힘을 보태면서 이 파업 이슈가 조금씩은 진정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척 브라우닝 포드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25일 날 파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면서 근로자들의 일반 임금 25% 인상을 포함해서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최종적으로 30%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노조 측에서 주장해 왔던 40%의 인상까지는 못 미치지만 기업이 기존에 고수해 왔었던 25%의 인상률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제 남은 것은 GM입니다. GM의 파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 3대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GM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GM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다소 이 부분이 다시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GM의 노조 측은 파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 두 마지막 GM의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하반기 산업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파업 이슈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28일째입니다. 28일째가 아니고요. 28일로부터 44일째 현재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25년 사이에 가장 긴 파업 기록이었던 만큼 이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이 4분기의 GDP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위기 부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가고 있습니다. 네, GM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서 GM에서도 좀 좋은 소식 나오기를 고대를 해보겠고요. 이 5주 동안 파업이 좀 연결이 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93억 달러에 달한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매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UAW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큰 성장통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빅 이벤트죠.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왕이 외교부장 방미에서 준비 작업을 했다고 하죠. 네, 계속해서 미중 정상 간이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루머는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각 정부의 거의 가장 높은 사람이 최종적인 만담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날짜만 조율하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미중 갈등이 올해 가장 큰 거시경제의 리스크였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11월에 바로 샌프란시스코, 미국이죠.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곳에 중국 그리고 미국의 최고 수장
그죠?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것이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 둘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많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올해 거시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강대국이 갈등 양상을 연출하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불안감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품들 그리고 원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막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또한 자동차 보조금 제도 등도 결국에는 중국의 산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규제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규제들, 미국이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가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함께 만나서 양측이 이러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간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되지 않았었던 미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메시지도 이번 면담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을 이 왕이 외무장관이 만났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마지막 의제 조율에도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 미중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란 쪽, 즉 중동 쪽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란 쪽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미국 쪽 생각이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쪽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조율하고 있고 조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이 중동에 있는 분쟁을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간 계속해서 갈등 양상으로 이어져 왔었던 미중 갈등이 이제는 조금 화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인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정상 간의 합의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거시 경제적, 글로벌 국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어느 규모의 성격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현안 의제들이 뭐가 다뤄질지가 지금부터는 큰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사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미국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사실 이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쵸. 이번에 뭔가 좀 얘기가 잘 돼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UAW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11월 정상회담을 앞둔 에이펙 관련된 진전 사항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